안녕하세요, 힐링송입니다. 오늘은 중급반 평형의 특징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글라이딩의 자연스러움 필요. 어느새 중급반 1번 에이스가 된 혜연님인데요, 어깨도 곧장 물 밖으로 나와 힘있게 평형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과거의 문제점이었던 타이밍이 눈에 띄게 된 개선된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글라이딩 후 평형킥을 차는 환상적인 타이밍인데요, 그러나 앞으로 뻗는 글라이딩 상에서 손바닥을 딱 붙인 채 끝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힘을 빼고 좌우 손이 살짝 벌어졌을 때 캐치 동작으로 연계를 쉽게 시킬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손바닥을 붙이고 있는 것은 어깨에 불필요한 힘을 쓰는 동시에 글라이딩에서 나오는 웨이브를 방해합니다. 물속에서 보면 손바닥을 딱 붙였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유선형 자세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지만 딱딱한 나무 토막이 먼저 연상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글라이딩에서는 손바닥이 바닥을 보는 게 낫습니다. 웨이브의 이점을 살리는 동시에 아웃스윕을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양팔을 옆으로 벌리는 형태를 아웃스윕이라 합니다. 붙여있는 상태에서 아웃스윕은 벌리는 힘을 약화시킵니다. 선수의 글라이딩 후 아웃스윕의 자세를 보면 좌우 손이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웨이브의 연계 동작을 매끄럽게 가져가는 동시에 캐치 동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됩니다. 이렇게요. 둘째, 머리가 먼저 떨어지지 마라. 평형을 할 때 습관적으로 머리를 빠르게 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수용쌤이 머리를 과감하게 숙이세요 라는 말을 듣고 모범생처럼 실천은 잘했지만 크나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팔이 뻗기 전에 미리 머리가 입수되면 손해입니다. 몸을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는 상을 방해하거든요. 평형의 무게중심은 앞쪽으로 전달하는 동시에 어깨가 올라가기 위해 위쪽 방향으로도 무게중심이 일부 전달됩니다. 상체가 물 밖에 나와 떨어지는 에너지로 속도가 붙게 되는 것이죠. 머리 먼저 입수되고 팔을 다 뻗는 경우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다 나름의 유선형 자세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팔에 뻗는 위치가 직선이 아닌 위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팔 아래에 위치한 머리는 면적당 사이즈로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선수들의 머리가 빠르게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팔이 앞으로 뻗는 속도는 그보다 더 빨라야 합니다. 만약에 습관적으로 머리가 먼저 들어간다면 조금 더 오버해서 팔 다 뻗고 1초 뒤에 머리를 입수하시길 바랍니다.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전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단번에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평형킥은 처음과 끝이 중요하다. 평형킥 할 때마다 여전히 제자리인 사람, 제자리는커녕 오히려 뒤로 가는 사람, 누구인가요? 선수의 평형킥, 무릎을 접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무릎이 살짝 앞으로 끌고 오는 동시에 발목을 일자 형태를 만들면서 접고 있는데요, 일자 형태가 무엇인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형킥을 할 때 발목이 양옆으로 꺾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힘을 쓰기 위해서는 무릎을 굽혀야 펴는 과정에서 몸은 앞으로 전진을 하는데요, 지금의 영상처럼 발 뒤꿈치를 햄스트링 또는 엉덩이 가까이 일자 형태로 접근해야 합니다. 발목을 미리 꺾고 햄스트링에 접근시킬 경우 저항이 강해져 앞으로 못 나가는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실제 수업 현장에서 발목의 가동 범위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 미리부터 발목을 꺾게 됩니다. 평형킥을 열심히 차주고는 있지만 찰 때마다 몸이 가라앉는다는 회원님, 머리를 숙이면 몸이 뜨게 되어 평형킥을 수면 가까이 찰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 들고 호흡 한 방만 하고 나면 몸은 어느새 물속으로 쏙 하고 가라앉게 되는데요, 원인은 평형킥에 물이 걸리지 않는 상에서 빠르게만 차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물속에서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평형킥에 밀어주는 추진력이 부족하다 보니 1cm씩 앞으로는 가나 곧 가라앉을 예정입니다.
발바닥으로 뒤를 밀어줄 때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다리를 모아주게 됩니다. 그러나 회원님은 모아주기도 전에 재빨리 무릎을 구부리다 보니 정작 뒤로 보내야 되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워서 평형킥 연습을 하면 확연히 물 잡는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릎이 수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동시 다리를 구부릴 때 손이 발 뒤꿈치에 닿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은 무릎이 물 밖으로 튀어나와 좋지 않는 자세이죠. 현재는 무릎이 물속에 잘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무릎이 구부러질 때마다 발 뒤꿈치가 손에 자꾸 닿습니다. 누워서 평형킥을 대충 하면 오히려 안 좋은 평형킥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땅콩을 허벅지 사이에 끼워 천천히 자세를 만드는 게 1차적 가제이죠. 그리고 다시 킥판이나 벽을 잡고 앞으로 평형킥 연습을 하는 겁니다. 발목을 미리 꺾지 말고 일자 형태로 조심스레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꺾기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평형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평형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팔을 당길 때 평형킥이 나오는데요. 또는 글라이딩과 동시에 평형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형은 다른 영법에 비해 저항을 가장 큰 자세를 가지는 이유가 양팔이 항상 물속에 위치하기 때문인데요. 누군가는 팔을 당기는 힘과 평형킥이 동시에 합쳐지면 더 큰 에너지를 발휘하는 거 아니야 하고 궁금해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더 큰 에너지를 얻어 강한 힘을 얻게 되죠. 그러나 상체를 일으키며 더 큰 저항을 만나게 되어 이거 비효율적인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팔을 뻗으며 동시에 킥을 하는 게 편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기록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라 볼 수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지만 팔을 뻗는 글라이딩 다음 평형킥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글라이딩 어느 시점에 무릎을 잡아야 될까요? 개인차마다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글라이딩 끝나기 전 50% 되는 순간인데요. 팔이 완전히 다 뻗기 전에 무릎을 구부려야 됩니다. 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전진하는 과정에서 글라이딩이 100% 다 뻗는 순간 강력한 킥 이후 다리를 모아주는 상이 됩니다. 평형의 타이밍은 팔, 다리의 통제가 확실히 돼야 됩니다. 팔 따로, 킥 따로 내 맘대로 컨트롤이 되면 가장 좋은 타이밍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킥판 잡고 평형킥을 혹독하게 시키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눈 감고도 밥 먹으면서도 평형킥이 저절로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어깨가 올라오지 못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평형을 할 때 25m 완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어깨가 못 올라오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니 수면에 어깨 나왔잖아요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지금보다 어깨는 더 올라가야 됩니다. 평형의 상체가 물 밖으로 올라갈수록 저항의 면적은 커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손을 찌를 때 더 강하게 찌를 수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상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에너지로 인해 최대한 팔을 길게 뻗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작정 높이만 올라가면 앞으로 나가는데 제약이 있겠죠. 상체가 올라가는 저항보다 팔을 뻗어내는 추진력이 더 클 수 있도록 적절한 어깨 높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일단 어깨가 나와야 좋은 것은 알겠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깨가 물밖에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물속에서 보면 단번에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글라이딩하는 과정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평 상태, 즉 수면에서 가까운 유선형 자세가 효율적인데요. 지금 앞으로 뻗는 손의 위치와 발끝은 대각선에 가깝습니다. 평형의 왕 애덤 피티 선수에게 다리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어깨 물 밖으로 나오라 하면 힘들다고 짜증을 확 낼 것 같은데요. 신체가 수평으로 수면 가까이 있을 경우 큰 힘을 주지 않아도 어깨는 쉽게 물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역시 안정적인 평형킥이죠. 뒤로 밀어내는 추진력이 약하면 다리는 금방이라도 가라앉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킥판 잡고 평형킥을 해왔지만 팔 동작만 개입되면 평형킥은 내 다리가 아닌 게 됩니다. 때로는 다리가 물 밖으로 나와 허공이다 평형킥을 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무릎이 아프지 않는다면 조금 더 물속에 다리를 넣어 평형킥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됩니다.
킥을 살짝 아랫방향으로 밀어내면서 다리를 모아줄 때 올라오면 되거든요. 지금 현이 역시 어깨를 물 밖으로 나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무작정 위가 아닌 앞으로 나아가면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가슴 앞에서 물을 모을 때 하트 모양을 만들어 반으로 쪼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트가 너무 크면 많은 물을 담글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물을 모아주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는 단점도 되겠죠. 너무 작은 하트는 물을 모으는 힘이 작은 대신에 빠르게 물을 모아 찌를 수 있는 장점이 또 됩니다. 만약에 어깨가 물 밖으로 올라오기 힘들고 평형을 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차라리 작은 하트를 권유합니다. 물을 조금만 캐치해도 좋으니 모아서 찌르는 동작에 스피드를 살리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거든요. 향후 저병을 배울 경우 평형 글라이딩의 웨이브도 적절히 섞어가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막 중급으로 넘어온 분들은 급하게 평형을 배워가는데 쉽지가 않고 또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많이 들 겁니다. 비록 어설프고 다른 영법에 비해 앞으로 나가는 게 부족하지만 생존 수영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급한 순간에 적절히 써먹을 수 있어 가장 유용한 영법이 또 평형 되겠습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훗날 손자, 손녀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생존 전문가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